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전하는 채널 메디 똑똑입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길을 걷다가 살짝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께서 나이가 드니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력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인 근육이 위험 수준으로 빠져나가는 신호, 바로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나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결국 노년기 신체 기능 저하와 자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근감소증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내 몸에서 어떤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지, 집에서 바로 따라 해보는 자가진단법과 병원에서의 정확한 진단 과정, 그리고 힘든 고강도 운동이 아닌 어르신들께서도 일상에서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법과 꼭 챙겨 드셔야 할 구체적인 영양 섭취법과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기 쉽게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증상 또는 질환,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근육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들의 우람한 팔다리나 젊은 사람들의 선명한 복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근육은 단순한 미용이나 체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바로 세우고 장기를 보호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엔진이자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근육이 왜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빠져나가는 걸까요? 우리 몸을 거대한 건축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건물을 끊임없이 보수하고 새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고 움직이면 낡은 단백질은 분해되고 새로운 근육 세포가 빠르게 합성되어 튼튼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4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대, 80대에 접어들면 그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 마치 경사기를 굴러내려 가듯 빨라집니다. 건축물로 치면 새 벽돌을 가져다 놓는 일꾼은 줄어드는데 건물이 비바람에 깎여나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는 셈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동시에 우리 몸의 미세한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근육 단백질의 분해 속도가 합성을 크게 앞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신경세포의 노화까지 더해져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약해지니 근육이 점점 힘을 잃고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화 자체가 근감소의 자연스러운 원인이긴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걷기 힘들 정도로 근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라는 기본 배경 위에 식사량 감소와 신체 활동 부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칠 때 일반적인 근육 감소를 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서의 근감소증으로 악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멀리하고 밥과 반찬 위주의 소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관절이 아프거나 기력이 없다는 이유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이제 이 근육은 쓸 일이 없구나 하고 판단하여 근육을 더욱 빠르게 해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감소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오래 누워 생활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관절염이나 면역질환 등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혹은 심한 당뇨, 암치료,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근육 분해가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이 있거나 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근육량이 유난히 빠르게 빠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적극적으로 상담하며 근육 관리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을 단순히 다리 힘이 좀 약해지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온몸의 전신 건강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면 단순한 낙상과 골절 위험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삼킴 근육과 호흡 근육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발생하는 폐렴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몸의 면역력과 회복력이 크게 떨어져 일반적인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수술 후 회복이 지연되며 심지어 전체적인 사망률까지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수없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놓치기 쉬운 증상들과 자가 체크법. 근감소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독감 같은 질환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무심코 넘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묘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초기 신호는 바로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건너기가 숨이 차고 버거워지셨나요? 혹은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얕은 경사로나 동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올라가기 힘드신가요?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에 속하는 하체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크게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나귀 힘, 즉 쥐는 힘인 악력의 저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조림 캔 뚜껑을 열거나 꽉 잠긴 페트병 뚜껑을 따기가 갑자기 힘들어졌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젖은 행주나 걸레를 짜는 힘이 약해져 물기가 잘 빠지지 않거나 평소 늘 들고 다니던 장바구니나 물건들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상체 근육과 전신 근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의 증가입니다. 길을 걷다가 조그만 돌뿌리나 턱에 발이 자주 걸려 삐끗하거나 화장실이나 방에서 일어설 때 무언가를 짚지 않으면 중심을 잡기 힘든 증상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뼈를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중심을 잡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안전장치가 약해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변화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몸무게가 전혀 안 줄었는데 무슨 근감소증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는 근감소성 비만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지만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툭 튀어나오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몸무게는 유지될지 몰라도 신체 기능은
이미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근육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손으로 함께 직접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감싸기 테스트입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서로 이어붙여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보는 것입니다. 만약 손가락으로 만든 고리가 종아리에 딱 맞지 않고 헐렁하게 남거나 쑥 들어간다면 하체 근육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자로 직접 쟀을 때 남성은 34cm 미만, 여성은 33cm 미만일 때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저와 함께 바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가슴 앞에 X자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무릎이나 의자 팔걸이를 짚지 않고 순수 다리 힘으로만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5회 반복해 보세요. 이 5회를 반복하는데 12초 이상 걸리거나 손을 짚지 않고는 아예 일어나기 힘드시다면 이는 하체 근육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최근 1년 사이에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진 경험이 있는 경우. 둘째, 식사량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체중이나 근력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 셋째, 의자나 변기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 넷째, 계단을 한층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빠진 경우. 다섯째, 목욕이나 옷 입기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단순히 의사 선생님의 눈짐작이 아닌 표준화된 의학적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정밀 검사하게 됩니다. 첫째, 근력 검사인 악력 측정을 진행합니다. 악력계라는 기구를 손으로 꽉 쥐어 아귀 힘을 측정하며 남성은 28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으로 떨어지면 근력 저하로 진단합니다. 둘째, 신체 기능 검사인 보행 속도 및 의자 일어서기입니다. 평소 걷는 속도대로 걷게 하여 보행 속도를 측정합니다. 초당 1m 이하로 천천히 걸으시거나 의자 5회 일어서기 검사에서 12초 이상 걸리면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정밀 근육량 검사입니다. 체성분 분석기를 사용하거나 침대에 누워 촬영하며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기를 활용합니다. 이 검사들을 통해 팔다리의 순수 근육량을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넷째, 혈액 검사를 병행합니다.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 염증 수치, 단백질 영양 상태, 비타민 D 수치, 그리고 다른 기저 질환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정말 중요한 의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 일반 건강검진에는 근감소증을 진단하기 위한 표준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없음이 나왔더라도 이상을 느끼셨다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노년내과를 방문하셔서 근감소증 정밀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별도로 말씀하셔야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 근감소증은 타고난 체질보다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습관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의외로 건강을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근육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과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밥에 물을 말아 장아찌, 김치와 함께 드시거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것이 장수하는 길이다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기존에 있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하루 대부분을 누워 계시거나 의자에 앉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원으로 판단하여 빠르게 축소시켜버립니다. 실제로 며칠만 활동량이 크게 줄어도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거나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근육 합성이 방해받습니다. 자는 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근육 세포를 복구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은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는 운동 습관입니다.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평지를 천천히 걷기만 해서는 빠져나가는 근육의 양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근육의 크기와 힘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수적입니다. 개선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밥을 드실 때 매 끼니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혹은 생선 한 토막이라도 단백질 반찬을 먼저 집어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TV를 보실 때는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및 의학적 주의사항.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고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육은 반드시 사용하라는 자극을 받아야만 몸에 들어온 단백질을 근육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벽돌이라면 운동은 건물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는 공사 감독인 셈입니다. 본격적인 운동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학적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소 심한 관절 통증이나 최근 골절 입상을 겪으신 분, 심부전 등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운동 중 흉통이나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은 무리하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무거운 아령보다는 안전하면서도 근육에 확실한 자극을 주는 실생활 밀착형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맞춤 운동 3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10번만 같이 따라 해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튼튼한 의자를 벽에 바짝 붙여 고정시키고 끝에 살짝 걸터 앉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양손은 가슴 앞에 X자로 모으거나 의자 팔걸이를 살짝 잡습니다. 숨을 내쉬며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섰다 1초 멈춘 후 버티며 천천히 앉습니다. 10회씩 3세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벽을 바라보고 한 걸음 뒤에 서서 손바닥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대어줍니다. 몸을 일자로 바르게 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혔다 밀어내며 상체 근력을 키웁니다. 12회씩 3세트. 까치발 들기.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발가락 끝에 힘을 주며 뒤꿈치를 천천히 높이 들어 올립니다. 1에서 2초간 멈추어 자극을 느낀 후 내립니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강화해 낙상을 예방합니다.
20회씩 자주 반복. 운동 시 통증을 참지 말고 약간 뻐근한 정도만 유지하세요. 매일 15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음식은 근육을 새로 만들어내는 재료와 벽돌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 체중 1kg당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매일 필요합니다. 몸무게가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약 60g에서 72g 정도입니다. 계란 1개 약 6g, 두부 반모 약 8에서 10g, 살코기 100g에 약 20g 함유. 이를 한 끼에 몰아서 드시기보다 매 끼니 20에서 25g씩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만성 신장 질환 등으로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실전 팁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저항 운동 직후 단백질을 드셔주시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챙겨 드시면 좋은 음식 5가지. 첫째,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하며 소화도 잘 되는 최고급 단백질원입니다. 둘째, 두부와 콩류는 위장에 부담이 없고 뼈 건강 이소플라본도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셋째, 소와 돼지 살코기, 닭가슴살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류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삶아서 조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는 단백질과 근육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다섯째, 비타민 D인 햇볕 쬐기도 근육 수축과 균형 감각 유지에 필수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야 할 음식. 첫째, 당분이 많은 음식인 믹스커피, 탄산음료 등은 최종 당화산모를 만들어 근육질을 저하합니다. 둘째, 짜고 국물 많은 음식은 칼슘 배출을 유발하고 미네랄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는 근육 합성을 직접 방해하고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좋아지는 과정과 관리 후 변화. 이미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시작한다고 빠져나간 근육이 다시 생길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몇 살이 되더라도 자극을 주면 반드시 응답하고 성장합니다. 실제로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영양과 운동을 8주에서 12주간 지속했을 때 근육량과 걸음 속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했을 때 찾아오는 변화. 첫째, 걸음걸이가 가벼워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부담이 줄고 걸음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둘째, 낙상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하체 중심이 잡혀 비틀거려도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전신 건강이 선순환됩니다. 혈당 관리가 쉬워지고 기초대사량과 면역력이 올라가며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필요한 것은 딱 3개월의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매일 15분 운동과 매 끼니 단백질 챙기기를 즐거운 일과로 만들어 보세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정리.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15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저항 운동을 실천하세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까치발 들기 3가지 동작만 꾸준히 하셔도 근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매 끼니 나누어 드시고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챙겨 드세요. 달걀, 두부, 살코기, 생선 등을 챙겨 드시고
하루 15분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도 함께 챙겨주세요. 셋째, 가벼운 신호도 무심코 넘기지 말고 자가 체크와 함께 병원 정밀 진단을 받으세요. 종아리 감싸기나 의자 일어서기, 자가 체크를 해보시고 근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근감소증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약보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먼저입니다. 메디 똑똑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영상 공유로 건강을 선물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